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도내 누적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서며 도 방역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하루에만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교직원과 영유아까지 감염된 사실이 알려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관광지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물론 강원랜드도 확진자가 발생해 카지노에 대한 긴급 휴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내 유명 계곡 내 음식점들이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계곡을 막아 물놀이장으로 쓰는가 하면 아예 시설물까지 설치해놨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아모 사고로 실종됐던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0명이 넘게 늘었는데요. 원주에서는 하루에만 1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왔고 특히 유치원 교사와 4살 어린이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8명입니다.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000명이 훌쩍 넘었고 700여 명 이상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17명, 강릉과 철원 각각 12명씩입니다. 속초가 6명, 평창, 영월이 각각 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동해와 홍천, 정선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원주에서는 21일 하루 만에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주 확진자가 다닌 무실동 체조교실에서 강사와 수강생 등 1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강생 확진자의 가족도 추가로 감염됐는데 아버지가 강원랜드 직원으로 알려져 카지노 시설이 임시 휴장했습니다. 체조교실 등을 통한 가족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 확진자의 4살 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또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1명이 확진돼 해당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1일 하루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전체에 원격 수업 전환을 실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들에 대해 이동 경로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명륜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교 내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만에 하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상호명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원주시의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발단으로 알려진 서울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참석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춘천에 사는 60대 여성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정선군 등 각 지자체들은 서울 집회 등의 참석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코로나19 검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81개인 도내 음압격리 병상을 200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 등을 코호트 격리 병상으로 지정해 300개 병상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도내 종교시설에는 대면 예배와 소규모 모임 금지가 권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도 속출하면서 동해안의 관광지는 혼란에 빠졌는데요. 관광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높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도 가족에 의해 감염이 확인되면서 카지노 임시 휴장을 단행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강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택시기사 A씨는 15일 송파구 141번 확진자와 양양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송파구 확진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 A씨와 밀접 접촉한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21일 오후 2시 현재 38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3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강릉 정동진 선크루즈 리조트를 다녀갔던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와 접촉한 리조트 직원 B씨도 지난 18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모녀가 강릉을 방문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동해안 지역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던 확진자가 이달에만 3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전파가 동해안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동해안 관광지에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안 관광지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3단계 거기에 준하게 저희가 왜 강릉시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일단 선크루즈 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택시 건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비가 그치고 많이 더워져서 관광객들 해수욕장도 8월 말까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오전 강원랜드 직원 C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전날 오전 아들이 원주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즉각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카지노 전체 임시 휴장을 결정하고 C씨와 접촉한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C씨가 담당했던 그랜드 테이블 고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C씨의 아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보이는 직원 13명은 추가로 저희가 검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선제적으로 해당 식용업장을 폐쇄하였고 카지노 휴장을 결정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향후는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동해안 지자체들은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만 80여 명, 삼척 30여 명, 고성 12명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석 인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말 활동 자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시장은 호소문에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번 주말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시민에게 요청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과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을 다녀온 서울 시민들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일단 수도권의 노래방과 클럽 등 12종 시설에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과연 업주들과 시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 은평구의 한 번화가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연신내역의 한 건물. 클럽과 노래방, PC방이 있는 곳인데 조용합니다. 정부 조치로 영업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골목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노래방마다 출입문 앞에는 영업 중단 명령서가 나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노래방을 찾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시각이지만 이 영업 제한 조치로 노래방 등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거리는 한산하고 또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바글바글하죠. 이 노래방들이랑 이런 것도 다 원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한 언제 와서 평소에 평일에 있던 손님들이 일단 거의 사람이 없죠. 하지만 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술집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의 모습입니다. 인파 속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등
경각심이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영업 중단 조치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문 닫은 데가 있어? 노래방 이런 데 다 나왔지. 노래방이나 PC방은 다 나왔지. 지금 술집 열었어요. 술집이 닫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감성주점과 로맨틱 포차 등 헌팅 포차임을 암시하는 주점들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주점은 고위험시설 12종에 들어가지만 영업신고를 일반 음식점으로 해 단속망을 피해간 겁니다. 꼼수 영업인 셈입니다. 네, 일반 음식점이에요. 구청에서 따로 뭐 문을 닫으라고 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점 내부에서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손님의 명단도 따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냉소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처음 나오기 전에부터 그 전에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래 방치해 둔 것 같아가지고. 관할 지자체는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다 붙였죠. 이게 준수사항인데 지금 내려온 게 150제곱미터 이상들만 방역수칙 준수 이렇게 내려왔고 일반 작은 청소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멍 뚫린 방역망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혜입니다. 네, 경기도가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 조치를 통해 유명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강원도 내 계곡 내에서는 음식점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계곡을 막아서 물놀이장으로 쓰는가 하면 아예 시설물까지 설치해놨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형 중장비와 인력들이 계곡 주변에 설치된 시설들을 뜯어냅니다. 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계곡을 막은 보등 불법 건축물들도 모두 철거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깨끗한 청정 계곡들이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원도 상황은 어떨까요? 강원 도내에도 이처럼 자연 계곡을 불법 조용해 본인들의 장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소규모고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화천에 있는 한 유명 계곡입니다. 계곡 주변으로 평상과 그늘막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계곡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식당들이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물 근처 평평한 곳이면 어디든 그늘막이 쳐지고 상이 놓였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해결책은 요원합니다. 지자체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일단 계도 수준이어서 실제 철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하천 부지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다 불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개도하고 철거시키고 그래요. 이 같은 문제는 작은 계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가까이에 있는 물가에는 어김없이 그늘막과 의자 등이 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식당 앞 계곡은 본인들이 관리해 오히려 물이 더 깨끗해졌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드시면은 이제 서비스를 그냥 놓으시는 거, 그러니까 공원 모양 그냥 물놀이 해다가 가시고 이러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깨끗하니까 물이 관리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막 숯불 피워놓고 가고 막 이래서 막 실개비 막 구석구석. 하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하천에 개인 장사를 위한 시설물을 놓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속권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쉽게 놓았다 치웠다 할 수 있는 간이시설물들은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 물놀이 손님들이 많이 오는 주말에만 평상을 설치했다가 평소에는 치워 단속을 피하는 얌체업소들도 포착됐습니다. 제대로 평상 깔아놓고 내가 보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평가할 수가 있지. 보정시설물은 아니고 그냥 평상 얼음에 물에다 올려놓은 평상 밥상이잖아. 그런 거는 개도하면 금방 치워요. 바로 치고 또 설치하고 그러는 거지. 강원도는 지난해 여름부터 도내 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잘못된 상언에 지자체들의 느슨한 단속 의지가 더해지며 도내 계곡 내 불법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1일 오전 청평댐 상류에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댐 상류 38km 지점에서 남성 시신 한 구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의암호 사고로 실종됐던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A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 B씨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춘천시청 환경정책과 등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원주 유치가 확정된 국립전문과학관의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0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강원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의과대학과 병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유치에 동참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를 축하하며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향후 과학관 건립 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의료건강 관련 공공기관, 의료 분야 기업, 병원과 관내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주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1.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속에 의한 야간 사고 치사율이 27.7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신호위반 교통사고 비중 역시 주간보다 높은 13.2%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 시간과 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월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 등의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와 부패와 공익신고, 법률 상담 등입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영월뿐만 아니라 평창과 정선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접수 처리했습니다. 네, 올 10월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고성군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릴 수 있고 실내 공간에서 밀집된 행사가 불가피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내년 일정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는 사전 홍보를 위한 온라인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평창군은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박림초와 신리초, 메밀꽃 유치원 등 총 7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해 지역 내 어린이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흐린 날씨로 인해 더위는 주춤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9도를 기록하겠고 동해안으로는 강릉과 태백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